투자하시면 네네. 아, 너무 잘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019년 11월 4일 부동산 별별 지역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 다룰 특별한 지역에 대한 이야기는요, 신림역과 서울대 입구역 중심으로 부동산 동향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입니다. 미건부동산의 마채연 대표님 나오셨는데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관악구 신림동 신림역 4번 출구에서 미건 부동산을 운영하고 있는 마채연입니다. 아유, 바쁜 시간 내주셔서 좋은 정보 제공해 주시겠다고 네.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뭐 하시는 일에 피해가 안 가기를 바라면서 네. 시청자분들에게 알차고 실속 있는 정보 꼭 좀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관악구 신림동하고 신림역하고 서울대 입구역 주변으로 해서 지역 소개, 관악구 투자 가치, 경전철 개통 계획, 그다음 관악구 2030 생활권 계획, 그다음에 상권 이야기까지 쭉 한번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네. 아무튼 도움 말씀 잘 부탁드리면서 하나씩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가장 먼저 관악구가 도대체 어디 붙어 있는 거냐? 관악구에 대한 특징 먼저 설명을 좀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관악구는 그 서남부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관악구 바로 옆에 서초구가 있고요. 이게 서초구잖아요. 네. 그리고 바로 위에 동작구가 있습니다. 요즘 네. 핫하죠. 그리고 바로 옆에 금천구 이렇게 세 구가 둘러싸여 있지만 자세히 보시면 영등포구와 구로구도 만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서남부의 가장 중심 지역 또 그 포인트가 되는 지역이 관악구입니다. 아, 그래요? 네. 자, 일단 서남부의 중심 지역 관악구인데요. 네. 일단 뭐 굉장히 젊은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관악구의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관악구의 가장 큰 특징은 모두들 알고 있다시피 서울 시내 20대, 30대 청년층 직장인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이다라고 유명하죠. 예. 그리고 우리가 지금 관악구가 또 한 가지 유명한 게 교통이 나쁘다라고 또 유명하잖아요. 교통이 나쁜 걸로 네. 유명하군요, 이거. 맞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오명을 씻게 됐어요. 아, 그래요? 관악구가 교통의 사통팔달 지역으로 변모될 예정입니다. 뭐 어떤 뭐 특별한 호재 같은 것들이 있나 보죠? 있죠. 아, 그래요? 네. 요- 무려 심지어 경전철이 3개나 들어오고요. 네네. 강남 순환 고속도로가 뚫렸잖아요. 네네. 그 봉천 터널이라고 신림 봉천 터널이라고 강남 순환 고속도로에서 남부 순환도로까지 연계될 수 있는 지하 도로가 생깁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일단 지역 발전의 기본이 되는 교통이 굉장히 크게 발달한다라고 하니까 네. 지역에 대한 어떤 발전의 기대감도 굉장히 높아질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지역 발전 계획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2030 생활권 계획을 중심으로 해서 소개를 좀 시켜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일단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잘 모르거든요. 이거 그림만 봐가지고는. 그렇죠. 많이 모르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되는 건가 관심들을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네. 하나씩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그림 보면 여기가 신림역이에요. 아, 이렇게 네. 빨갛게 되어 있는 데가 상업지구라는 뜻이고 상업 공간을 육성하겠다는 위치이고요. 여기 위에 보시면 이쪽도 상업지구예요. 그리고 거긴 어디예요? 여기가 롯데백화점이 있는 곳입니다. 아, 롯데백화점. 네, 네. 그리고 SK 본사라던가 음. 보람의 병원이 이쪽에 있고요. 네. 이쪽 초록은 보람의 공원이 있는 곳이고요. 보람의 공원. 네, 이쪽에 업무 시설이 발전이 되어 있는 곳인데 전철역에서는 약 1km 정도 현재는 떨어져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보시면 신림역을 중심으로 경전철 신림선과 연계한 서남권 상업문화 중심지를 육성한다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그 서울시 서남권 계획에 7개 구가 들어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관악구가 가장 중심이 되어서 상업 육성이 되고 있거든요. 신림선이 요 서울대에서부터 이렇게 쭉 올라와서 그 2호선 신림역을 지나서 여기가 단곡 사거리역을 지나서 쭉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를 근린상업 구간으로 발전을 시키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여기 업무 시설에
그 전철 역세권이 되면서 이쪽이 조금 더 많이 발전을 하겠는데 그 신림선이 2022년 2월 상반기 개통 예정이기 때문에 아주 빠르게 그게 눈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전철 중심으로 해서 아까도 그 이쪽에 도림천이에요. 여기 도림천인데 여기가 예전부터 3, 40년 전부터 생긴 그 원조 순대타운이라고 우리 그 30대 후반, 30대 중반 친구들은 추억의 장소이기도 하고 배고플 때 사람들이 가서 싼 가격에 먹었던 그런 순대촌이거든요. 여기와 여기를 연결을 해서 상업 전시, 문화시설을 도입해서 그 상업과로 연결을 해서 발전을 시키겠다고 확실하게 관악구와 서울시가 준비를 하고 또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서울대 입구역 쪽을 보겠는데요. 서울대 입구역은 유명한 게 서울대학교입니다. 서울대학교하고 관악구가 연계를 해가지고 R&D 교육 중심지 복합 업무 공간을 조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봉천역이 이쪽에 있는데 봉천역서부터 남부순환로를 따라서 사당역까지 그 지역 중심을 강화시키는데 그게 교육 관련 시설 및 업무 기능을 육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R&D 육성 교육 관련 그런 업무 시설들이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정돼 있고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안 보이죠? 샤로수길이라고 상업 2012년도부터 335 그 자영업자들이 젊은 친구들이 만든 그 샤로수길 상업가가 있는데요. 여기가 이제 보행 친화적인 길로 만들겠다, 조금 육성을 하겠다 하고 또 샤로수길 특성을 반영해서 그 강남의 가로수길 아시잖아요. 그거보다 더 유명하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샤로스길 이름이 좀 특이한데 네. 저렇게 지어진 뭐 어떤 이유 같은 것들이 있나요? 오래됐나요, 그리고? 아니에요. 지금으로부터 몇 년일까요? 5, 6년? 2012년도에서 13년도에 이제 돈 없고 아이디어를 가진 그런 젊은 그 창업자들이 하나 둘씩 모여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20, 30대 청년들에게 그 판매를 하면서부터 이루어진 건데 너무 특색 있고 맛있는 그런 음식들이라 유명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 관악구에는 서울대학교가 있으니까 그렇죠. 서울대학교 정문은 샤. 맞죠? 그렇죠. 그리고 강남에는 가로수길이 있답니다. 그래서 가로수길을 패러디해서 샤로수라고 지어서 굉장히 관악구에서 광고 홍보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럼 서울대생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상권이다? 그렇죠.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그 지역에 원룸들이 많잖아요. 그 맞아요. 나홀로 족들 원룸으로 많고 굉장히 유명하죠. 그렇죠. 여기가. 혼밥도 많이 먹고 혼술도 많이 먹는 젊은층들이 이용하기 시작을 했겠죠. 아, 그렇구나. 혼밥하고 혼술. 자, 이런 새로운 트렌드에 맞춰서 샤로스길이라는 것이 계속적으로 발전하게 될 것 같은데 일단 신림역 중심으로 해서는 상업문화 중심으로 육성하겠다라는 게 포인트인 것 같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서울대 입구역 중심으로 해서는 행정상업 업무 교육 다양한 R&D 중심으로 육성하겠다. 뭐 이런 식의 계획들을 갖고 있는 거죠. 그렇죠. 서울시와 관악구가 확고하게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눈에 보이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젊은 시절에 여기 가봤어요. 뭐 순대타운도 가보고 해서 굉장히 가벼운 주머니로 가서도 배불리 먹고 나왔었던 기억들이 있는데 아직 여기가 존재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럼요.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네네. 순대의 색깔은 무슨 색일까요? 까만색 아닌가요? 백순대입니다. 아, 그래요? 빨갛게 양념을 하지 않고요. 네네. 하얗게 그대로 양념해서 먹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리고 양념장을 찍어 먹는데 한번 드셔보세요. 쌈을 싸 먹었던 기억은 있었던 것 맞아요. 같은데. 그렇게 그쵸? 네네. 고추장 넣어서 쌈 싸서. 가본 지 오래됐는데 한 번 또 가고 싶은 옛날에 어떤 정치? 한식? 이런 게 좀 나네요. 초대합니다. 한번 오세요. 아, 네. 엄청 맛있습니다. 그렇군요. 추억의 맛. 신림동 순대타운이 여전히 상권으로서 자리를 잘 잡고 있고 활성화되어 있는 상황이고 아주 오래됐으면서도 인기 있는 상권입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가벼운 주머니로 참여할 수 있는 방문할 수 있는 그러한 상권이다. 맞습니다. 자, 이 상권도 관심이 굉장히 높은 상권일 것 같은데 그렇다면 자, 이번에는 부동산 투자 측면에 있어서 세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고 하셨는데 일단은 전철 도로 그리고 상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씩 요약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교통의 오지에서 교통의 사통팔달 지역으로 바뀐다는 게 보통 일은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근데 경전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무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맞아요. 경전철이면 경험이 아무래도 있거든요. 우리가 우이신설설에 대한. 그러니까 도대체 네. 지나가는 거고 등산객만 이용한다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마치 우리 관악구에 있는 신림선 또한 그럴 것이라고 착각들을 하시는 경우가 많고. 아닌가요? 네. 그래요? 경전철이 별게 아니라 정말 별겁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어떻게 해서 별건가요? 왜냐하면 네. 이 여기 보시면 서울대에서부터 신림선이 출발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서울대에서부터 처음 들어오는 게 2호선 신림역에서 환승이 들어가요. 2호선 신림선 어디 가는 줄 아시죠? 2호선. 네, 네, 강남과 네. 구로디지털 네. 가죠. 네. 가산디지털 쪽도 지나가게 되잖아요. 네네. 그리고 그 다음에 가는 게 대방역, 7호선이거든요. 네네. 보라매역에서 만납니다. 7호 7호선도 어디 가는 줄 아시죠? 아, 네. 고속터미널 가잖아요. 음. 강남. 음. 그리고 그 다음에 가다가 1호선 대방역, 음. 그 다음에 9호선 색강역에서 9호선까지 네 개의 우리나라 최고의 지하철 호선을 차례대로 환승을 하는 이런 경전철 보셨습니까? 지금 그러면 2호선, 7호선, 1호선, 9호선까지 네. 그냥 역들을 다 쓰시고 지나가는군요. 그렇죠. 거기다가 그렇게 끝내는 게 아니라 옆에 네. 보시면 서부선이라고 있잖아요. 네네. 이 서부선은 그 서울대학교 입구역에서부터 여의도를 지나서 세전역까지 가거든요. 네. 그런데 이 서부선과 여의도 색강역에서 한 정거장 가서 동여의도역으로 예정되어 있는 그곳에서 서부선을 만납니다. 그리고 서울대 입구역서부터 서울대를 연결해서 신림선과 서부선이 또 만나서 원을 그리게 되죠. 아래에서. 그리고 이 난곡선은 그 난양동이라고 네네. 저쪽 우리 그 미성동도 더 지나서 아주 오지예요. 강남 순환 고속도로 바로 위에 있는 곳인데 이 난양동에서부터 시작한 난곡선이 신림선의 지선으로 만들어지거든요. 아, 네. 예, 그래서 이 신림선의 지선인 난곡선이 보라매 공원역에서 신림선을 만나요. 그래서 여의도까지 가는 거죠. 굉장히 교통이 관악구 자체가 어느 한 지역이 아니라 관악구 전체가 교통이 굉장히 편리해지는 거고요. 진짜 중요한 거 있습니다. 어떤 거죠? 여의도가 가까워졌어요. 여의도가. 지금 우리 쪽이 사실은 집값이 많이 싸요. 싸요. 청년들에게는. 근데 이 청년들이 집값이 싸니까 여의도에서부터 대중교통 버스를 이용하면 40분에서 50분이 걸리는데도 불구하고 그 대학동이나 이쪽에 많이 살거든요. 그래요? 이 친구들이 버스를 타고 40, 50분을 가던 것이 네. 신림선 경전철이 오픈하는 개통되는 2022년 2월만 되면 신림역에서 16분 여의도까지. 그래요. 엄청 빠르네요. 네. 서울대역에서부터 22분, 24분. 아우, 네. 완전 좋죠. 대박이네요. 대박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지가 상승률이 사실 개통이 된다 하면 지가 올라요. 네네. 그리고 지하철이 개통이 돼서 사용을 해보고 편리성이 증명이 되면 2, 3년 후에 또 확 오르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경험한 게 지하철 9호선. 그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신림선도 굉장한 호재가 있고요. 이게 이제 마지막으로 저평가된 지역이라고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안 그래도 지가가 관악구가 서울 시내 25개구 중에서 11위에서 15위를 왔다 갔다 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진짜 확 치고 올라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군요. 네, 몇 년 후면. 저 일단 경전철이 전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이렇게 고가처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지나가는 경전철 아닌가요? 지하입니다. 다 지하로 들어가요? 그럼요. 요즘에 진짜 많이 기술이 발전한 것 같고 저는 정말 스마트폰을 쓰다가도 놀라는데 네네. 다 지하화 시킨답니다. 그렇군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일단 경전철이 네. 뭐 이렇게 모노레일처럼 지나가는 게 아니라 네. 지하로 들어간다. 네, 이거 그렇다고 굉장히 합니다. 의미가 있네. 안 네. 그래도 여기 교통이 굉장히 복잡하고 네. 번잡스러운 부분들이 있는데 정말 뭐 이런 복잡해요. 것까지 들어가면 어떻게 되나 했더니 네. 지하로 들어가면 깔끔하게 문제가 해결이 그렇죠. 되겠네요. 그럼 또 하나는 지금 이 경전철에 대한 게 계획인가요? 아니면 확정된 건가요? 아니면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네, 진행이 되고 있는 거는 신림선 말씀드렸다시피 네네. 개통이 예정이 돼 있어요. 2022년 2월. 그렇지만 좀 늦어질 테니까 상반기로 하죠. 네네. 네. 그리고 네. 계획이 아니라 확정됐어요. 난곡선은 2022년에 조기 착공하겠다 발표를 했고 네네. 서부선도
확정됐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럼 계획 단계에 머물러 서부선도 있는 게 아니네. 진행하고 연장이 이번에 확정이 된 거죠. 아, 그래요? 연장까지. 네. 그럼 단순한 계획만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미 확정이 돼 있는 거고 실시 네. 계획이 잡혀 있는 거네요. 네. 삽을 그리고- 뜨게 되면 집가가 움찔거릴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거기다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거는 신림선이 네. 진행되고 있는 거고 네. 그리고 신림선의 특징 잠깐 설명해 주셨지만 4개의 지하철 노선을 관통하는 맞습니다. 네, 그 여의도까지 접근하는데 굉장히 편리해지는 네, 네. 거기다 또 지하로 만들어지는 그렇죠. 아우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데 일단은 교통 호재에 대한 여건이 네. 어떤 지하철 역사가 생기는 그 인근으로만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죠. 이렇게 예. 여기 3개가 지하철이 3개가 들어오게 되면 네. 경전철이지만 네. 3개가 들어오게 되면 관악구 자체의 교통 여건이 확 좋아진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왜 그러냐면요. 네. 기존에는 마을버스를 타고 난양동 분들은 마을버스를 타고 신대방역까지 네. 서울대 그 역 쪽 대학동, 삼성동, 미성동 이쪽이죠. 이쪽은 이제 그 마을버스를 타고 신림역까지 그리고 봉천역을 간다던가 또 서울대 친구들은 마을버스 타고 서울대 입구역까지 4개 전철역까지 마을버스를 쭉 타고 갔어야 되는데 이제는 마을버스를 기본으로 하고 또 조금 더 멀리 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쭉 직장까지 한 번에. 음. 그리고 한 번 갈아타거나 그죠. 환승을 한 번 하거나 2번에 서울 시내 어디든지 20분에서 30분이면 그냥 도착해서 앉아서 차 마시고 있어요. 아, 일단은 마을버스 생활권에서 경전철 생활권으로 그렇죠. 완전히 그래서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네요. 관악구 주민들이 정말 힘들잖아요. 마을버스 타고 다니기. 힘들어요. 공짜도 힘들고 아니잖아요. 불편해. 네. 우리 그 70대 노인들 경사 났습니다. 공짜. 그런 부분이 있겠군요, 진짜.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생각하다 보니까. 아, 그렇군요. 네. 아, 연세있는 그죠? 분들한테 굉장히 무임승차가 되죠, 어른들은. 그렇죠. 되죠. 네, 그러네요. 자, 그러면 우려스러운 게 하나 있어요. 네. 일단 집가가 저렴해서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뭐 신림동 네. 유명한 그런 원룸으로 네. 만들어져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집가가 올라가서 집가 저렴해서 젊은 사람들이 산다. 이거 옛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임대 측면이잖아요. 아, 그래요? 사실 그 관악구의 20, 30대 청년들은 음. 월세를 살거나 전세를 사는 그런 청년들이 많아요. 음. 왜냐하면 이제 유학 가서 온다던가 밖에서 직장을 온다던가 여의도권의 직장인들, 네. 뭐 강남권의 직장인들, 가산 디지털 단지나 구로구 디지털 단지에 20, 30대 젊은 청년들이 이제 월세나 전세로 임대를 사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런데 교통이 지금 좋아지면 집가가 올라갈 거고. 그렇죠. 그러면 이분들 어떻게 해야 되나? 아, 걱정 안 해도 돼요. 아, 있어요 또 왜냐하면 방법이? 너무 많아요, 원룸이. 아, 그래요. 지금 그래서 많이들 걱정하시거든요. 음. 과연 관악구에 원룸이 넘친다는데 네. 투자해도 돼요? 맞아요, 라고 맞아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맞아요. 엄청 많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 포화 상태가 현재는 맞아요. 음. 왜냐하면 이제 2012년도에서 13년도는 수요가 너무 많다 보니까 가방을 들고 와가지고 지금 계약을 안 하면 계약을 못 했었어요. 그냥 보고 계약하고 해야 되는 실정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쭉 2015년도에서 16년도까지만 해도 공실 격정이 전혀 없었대요. 근데 13년도부터 꾸준히 지었겠죠. 그렇겠네요. 지금. 네. 그러다 보니까 없어요. 포화 상태예요. 아, 네, 원룸이 그래서 굉장히 많이 공급이 됐네요. 많아요. 그런데 보통 관악구에는 아직도 반지하를 지어요. 그러니까 용적률상도 그런데 보통 이제 원룸을 짓다 보면 원룸형 단독주택 짓다 보면 반지하 1층, 2층, 3층 해가지고 3층에 주인이 살면서 월세를 받잖아요. 맞아요. 네. 예, 근데 그 일조가 좋고 그 다음에 공간이 넓지 않으면 반지하는 거의 다 벼 있어요 현재. 그렇겠네요. 예, 예. 그리고 구조가 좀 나쁘거나 하면 월세가 좀 안 나가는 편이에요 현재는. 그게 서울시에서 한몫을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청년 전세 자금 대출. 아, 청년 전세 자금 대출. 네. 왜냐하면 6, 70대 그분들은 임대 수익을 위해서 이게 월급인 거예요. 맞아요, 매달 맞아요. 생활비를 월세로 받는데 사실은 비싸게 안 받거든요. 관악구는 워낙에 많아서. 그래서 딱 실질적으로 뭐 1000에 40에서
54이면 어느 정도 살만한 공간 4, 5평 정도 공간에서 이제 살 수가 있는데 이번에 그 청년 전세자금 대출 청년들을 위한답시고 제가 좀 싫어해요. 네. 전세자금 대출을 대대적으로 해주다 보니까 기존의 월세를 전세로 돌릴 수는 없잖아요. 생활비인데. 그렇죠. 그러면 전세금을 조금 더 낮춰서 이제 못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전세자금 대출을 하기 위해서 조금 월세 살던 분들은 1.2%니까 그걸 이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전세가 없어요. 서울 시내 전체적으로 원룸 전세가 동일한 상태고요. 그나마 관악구 같은 경우는 1인 가구가 많고 1인 주거 시설이 많으니까 전세를 찾을 수는 있는데 그 3월 달에 1억이었던 5평 원룸 전세가 현재는 1억 4천에서 5천도 줄 서서 가져가야 돼요. 아, 그래요. 네. 전세가. 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2, 3년 된 데는 전세가 없잖아요. 저기 월세로밖에 못 하거든요. 전세가 없거든요. 품귀 현상에 건축업자들만 좋습니다. 아, 그렇군요. 더 이상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네. 아주 전세가가 고공행진이라 원룸. 네. 그 신축 가격도 고공행진입니다. 자, 이걸 정리를 좀 해보면 네. 일단 다양한 교통 호재로 인해서 더 많은 수요가 들어올 것 같은데 이미 관악구에는 충분히 많은 원룸이 공급되어 있다라는 네. 얘기고 거기에 따라서 원룸을 사실상 월세를 받아서 임대 수익형으로 운영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지금 현재는 이 상황 자체가 바뀌어서 역전이 돼서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라는 것으로 전세를 살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월세보다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 훨씬 더 저렴하겠네요. 실질적으로 거주를 하려고 한다면. 그런데 전세가는 고공행진이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세 가격은 굉장히 급등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해서 맞춰 보면 이런 생각이 드는데 결국 다양한 교통 호재 때문에 집가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저렴한 지역에서 살고 싶다라고 하는 청년들 입장에서 사회 초년생 입장에서는 여전히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라는 제도를 활용을 해서 저렴하게 살 수도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런 전세금이 올라가니까 어떻게 보면 투자를 할 수 있는 금액에 대한 부담도 상대적으로 또 줄어들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그렇죠. 또 한편으로는 임대 수익에 대한 것이 생활비로서 어떻게 보면 수익형 상품으로 생각을 했던 것이 이제는 좀 구조가 바뀌어서 자본이득형 투자 상품으로도 바뀔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는 것 같네요. 네네. 자, 이게 상황 자체를 풀어보면 굉장히 좀 복잡해지는 것 같은데 네. 깔끔하게 정리를 좀 해보면 네. 이제는 관악구의 투자의 유형이 임대 사업을 위한 형태의 투자에서 지금은 그렇죠. 지금은 자본이득 형태의 투자 형태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요. 네. 그리고 또 교통 호재가 이렇게 좋아지게 되면 관악구의 특정 지역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관악구 전체적으로 네네. 전부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따가 설명해 주실 현재 집가 수준도 굉장히 궁금한데 네. 자, 일단 다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도로 여건도 좋아진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남부순환로는 뭔가요? 남부순환로가 그 관악구 유일하게 강남으로 연결되는 그 시흥 인터체인지서부터 강남으로 연결되는 그 어디죠? 서초를 지나가는 그 도로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유일하게 강남을 가는 거라 상시 정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출근을 못 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데 이 남부 순환로를 연결하기 위해서 강남 순환 고속도로에 그 저희 보면 낙성대 인터체인지라고 있어요. 낙성대에서 지하로 봉천 신림 그 터널을 뚫어요. 이게 이제 원래는 내년 말이 완공 목표였는데 이게 늦어지다 보니까 여기 써 있죠. 2023년 완공 목표로 터널 굴착 진행을 했다고 하는데 이제 이게 진행이 되게 되면은 아무래도 4차선 도로거든요. 왕복 4차선이라 이제 교통이 이분화되겠죠. 그러니까 기존에는 관악 인터체인지로 내려와서 신림로를 이용해서 이제 올라갔다면 이제 관악 인터체인지를 이용해서 신림로로
서울로 올라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낙성대에서 이미 내려서 봉천터널로 난곡 사거리로 오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관악 인터체인지에서 내려서 이제 바로 저기 난양동 쪽으로 해서 빠져나오는 그 남부순환로로 빠져나오는 데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원화되기 때문에 교통이 훨씬 더 그러니까 헐거워진다 그러나요? 유연하게 차가 그 흐를 수가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고 이제 봉천 터널이 개통되고 이제 공사가 좀 마무리가 된 후에 되겠죠. 예. 그래요. 자, 그러면은 기존에 강남과의 접근성은 지하철 2호선을 이용하는 방법밖에 없었죠. 사실상 그렇죠. 차를 남부순환로가 타고 있긴 했지만 네, 예. 너무 차 놓고 막히니까. 갔죠. 예. 네네. 자, 이런 부분들이 지금 남부순환로가 교통량 봉천 터널이 생기면서 강남과의 접근성을 차로도 다니는 데 있어서 원활하게 소통되게끔 만들어준다. 그렇죠. 현재 예. 진행 중이고 이것도 역시 네네. 2023년이면 완공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음. 네.